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반면에 제1야당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이 없다며 예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여부에 대해서 못할 것 없다는 입장 밝혔고요. 정 대표는 취임 후 가장 먼저 통과시킬 법안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택하고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오늘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대치 격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영두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최영두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상은 했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후에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습니다. 자, 이제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신데 필리버스터 분위기 어땠는지 또 이 표결 때 상황 어땠는지 그건 짧게 좀 분위기 전해주세요. 네네네. 네, 필리버스터 24시간 안에 하도록 돼 있죠. 이게 참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 소수당에게 마지막으로 표결에 앞서서 그 다수당에 호소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왜 이 문제 이 법안이 심각한지를 알리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24시간으로 그러니까 180명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이제 의결을 하면은 24시간 내에 중단하도록 24시간 이후에 중단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되었고 잇따른 표결로 이제 되었는데 우리 개혁신당 의원들은 이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는 180석을 넘겨서 중단됐습니다만 이건 180석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방송법은 압도적인 민주당 일변도로 통과됐죠. 네네. 자,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이제 하나씩 뭐 살람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하나씩 이제 통과시키는 이런 법안인데 당초에 노란봉투법을 뭐 이른바 1호 법안으로 당대표 취임 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택했는지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첫 번째는 아마 우리 가방위원장과 또 정청래 대표의 의중이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지금 되자마자 무슨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개혁특위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언론 개혁도 언론 저 방송법 개정안 이 개혁안도 참 심각한 문제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경제도 어렵고 지금 통상마찰 또 새로운 안보 환경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다행히 우리 조선이라는 기술 조선의 앞선 경쟁력으로 해서 마스가라고 해서 미국과의 새로운 관시 협상도 성공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수출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인데 기업들한테 노랑봉투법이며 또 새로운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 상법 개정안 때문에 사실 주가가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그건 시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는 그 기업도 어려운 판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 억지로 뭐 산업평화법이라 합니다만 이제 원청 하청으로 이어진 수많은 그 회사들이 그냥 원청 회사에게 이제 모든 조건으로 시비를 불고 파업을 하게 되면 심지어 어떤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을 파업의 기본 뭐 내용을 삼당을 이렇게 하면 이제 기업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그거 뭐 하루 종일 하루 끝나면 끝날 걸 왜 하느냐 하지만 만일 이거라도 없었으면은 아마 민주당의 저 기세라면은 지금 하루에 5개 악법을 다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하루씩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리고 8월 5일 날 오늘로 일단 7월 임시회의는 종료가 됩니다. 그럼 오늘 자정무렵에 종료가 되면은 민주당이 그동안 뭐 전당대회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8월 21일 날 본회의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 합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우긴데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면은 8월 21일 날 이후에 다시 한번 방송법 중에 한법 중에 남은 하나 아마도 이제 그때는 교육방송법이 될 텐데 그 법하고 그다음에 노랑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제 이게 내겠죠.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다시 한 번 더 정부가 또 여당이 이 악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숙고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이 그나마 필리버스터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 3법, 방송법 개정은 아까 통과했는데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다양화함으로써 방송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리는 법안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있어요. 아까 뭐 신동욱 의원 뭐 왜 이렇게 3개월 이런
부칙 방송법 개정 부칙이 경영진과 이사회 사퇴 시한을 명시했다. 이거야말로 빨리 바꿔가지고 사장 교체하고 경영진 교체하고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가는 그런 거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법에 그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3개월 내에 이 법에 따라서 새롭게 이사와 사장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부칙이라고 보세요. 예, 노골적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지금 이 법 자체가 위헌 시비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네.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겁니다. 특히나 지금 도대체 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러는데 지금 그 공영방송, 결국 KBS라든가 이 지상파라는 국민 재산을 쓰고 있고 또 언필칭 국민의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 방송을 위해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또 대표성이 있는 그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사가 이 공영방송을 잘 관리하고 또 편파적이지 않도록 어느 정당의 편을 들지 않도록 어느 진영의 편을 들지 않도록 해서 나라의 국론을 좀 통합시키고 네. 또 미래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큰 목표일 텐데 지금 이건 뭐 민주당과 뜻 맞는 사람들로서 방송의 이사진을 다 바꾸고 네. 다 차지해서 6년 동안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의도가 담긴 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 너무 무리를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니 도대체 민영방송에까지 네. 방송편성위원회라는 걸 두어서 거기서 근데 노사동수로 해서 방송 편성은 물론이고 또 보도 책임자 또 심지어는 사장까지도 네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이야기냐? 아니 이제 미국의 CNN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자기 방송이 칼날 팍스뉴스는 팍스뉴스대로 CNN은 CNN대로 자기들의 그러나 이제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그건 언론의 윤리 문제거든요. 네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편성위원회라는 걸 두 가지고 뭐 인민위원회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이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론사, 방송사 어떤 경영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까지 맞습니다. 다 간섭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 방송법의 이 조항 이게 네. 편성의 자유 편성권이거든요. 예. 편성의 자유에 대해서 이 헌법에 보장한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전원재판부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그 전원재판부 사건인데요. 헌법재판소 그 당시 그 전원재판부가 얼마 전에 퇴임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했던 바로 그 재판부가 네. 이것이 방송법에 대해서 방송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그 헌법의 조항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때문에 방송 편성위원회란 그것이 민영방송,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마음대로 왜 노사동수로 해야 됩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방송사에 우리 종사자들이 물론 전문인이고 열심히 일하고 하겠습니다만 비고용인들입니다. 국민들이 고용한 것입니다. 경영의 영역이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업의 영역이 있다. 경영인이라든가 편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반반의 노조가 국민을 전체를 대변합니까? 우리나라 전체 노조 가입률이 민노총 같은 경우 가입률은 10%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방송사들은 지금 노조가 굉장히 세요. 특히 민노총 소속 1노조가 뭐 KBS는 조금 적은 편이지만 뭐 MBC는 압도적이거든요. 주요 보직 간부도 전부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노조 네네. 출신입니다. 뭐 이런 회사가 국민과 다른 모습으로 그 민노총이라는 노조의 지침에 따라서 또는 그런 생각과 그런 세계관에 따라서 방송을 편성하고 또 방송의 경영에 개입하고 그런 보도 책임자를 노조 출신으로 뽑겠다고 한다면 그게 국민의 방송, 국민을 위해서 일종의 공복인데 네. 그게 맞는 일인가요?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위헌 소송이 나올 것이고 위헌 소송의 결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인데 제가 요 각도에서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란봉투법 하면은 그 노사 간의 어떤 균형추가 과연 어딘가에서 이제 뭐 그거를 추진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너무 사측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노측이 좀 권리를 확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노 쪽에 기운 어떤 균형추가 가 있다. 만약에 이 방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측의 어떤 그 고유의 그 경영권이라든지 편성권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 사원들한테 가거나 노조 쪽으로 갈 경우에 이게 결국은 노란봉투법에 노조의 힘이 너무 실리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특히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너무 힘이 실려서 결국은
노영 방송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거는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어떤 구조를 굳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그렇습니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송법이 21대 국회 때까지 여야가 현행의 구조를 유지한 것은 네. 이것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민에서 선출된 네. 국회와 또 대통령이 그런 선의를 가지고서 국민의 방송을 제대로 잘 선량히 관리해서 국론의 어떤 통합과 그 실제로 BBC의 목적을 보면은 참 정말 글로벌 표본이 될 만하다고 생각할 게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민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새로운 교양을 주고 우리 영국의 문화를 수준을 높이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KBS 목적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 그런 선량한 사람들 뽑아서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전문가들을 뽑아서 하고 못하면 책임지고 뭐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그런 구조인데 이게 글로벌 표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얼마 전에 100분 토론에 나갔더니 100분 토론에 나온 시청자 패널들 그 시청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직접 토론 현장에 나오는 시민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한 말씀씩 하죠. 예. 이 시민 패널들이 이 복잡해서 너무 어려워해요. 이 선출하는 방법이 왜 이리 복잡하면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저 시민 여러분 복잡하죠. 복잡하는데 다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 모두가 이해하게끔 네. 간단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기존에 지금 우리 국회도 부심받고 해서 참 국회의 잘못이 큽니다만 그러나 이 못된 송아지 뿔 고치겠다고 소를 잡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교과서를- 가려진 그럼요. 노림수가 그래서-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21대 국회까지 방송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글로벌 표준에 따른 국민의 위임에 받는 그런 국민의 대표성에 따른 절차로 구성한 것이고 그걸 이 정부부터 잘하면 됩니다. 이 네. 여당이 잘하면 되고 사실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큰 거거든요. 국민의 대표성이 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국민의 대표성을 위임받아서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보통 글로벌 표준으로 삼는 BBC가 그렇고요. 예. 또 독일의 공영방송이 그렇고 미국의 공영방송이 또 NHK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면 글로벌 표준은 잘 모르겠고 뭐 윤석열 대통령 때 어떻게 했대 그 이야기만 하는데 그랬으면 윤석열 대통령 못했으면 이제 당신들이 잘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또 아무 말 안 해요. 자, 야당은 일단 뭐 국민의 대표성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뭐 정치권에서 자꾸 영향을 끼치고 이러니까 이게 권력으로부터 좀 더 독립되는 체제를 만들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 여당은 그런 명분 내세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 속에 아주 장기적인 방송 장악 기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예. 그 노동조합이 사주조합을 만들어서 사주조합 방송 만들면 되죠. 왜 국민의 방송,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서 그 전 국민들은 민노총의 노조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데 60, 70%는 압도적인 그 민노총의 영향력을 가지고 방송의 편성이라든가 방송의 경영, 방송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까? 요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자, 그렇다면 왜 야당은 대안을 안 내놨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는 대안을 내놓으려면 어느 정도 그 현실성이나 이게 적절성이 아닙니다.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너무 이게 기본적으로는 추구하는 방향이 야당 생각과 달랐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협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다만 이제 그 중에 보면은 예. 그나마 국민의 대표성을 위임 절차에 따라서 그 구성의 방식을 논의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번에 우리 같은 과방의 동료 의원인 언론인 출신의 한민수 의원안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민수 의원안이라면은 우리 당과 상의해서 한번 해보자 했더니 한민수 의원안은 그 전체 민주당이 만든 대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 한민수 그래요? 의원안이 이제 말하자면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표성에 따른 방식으로 조금 개선을 해보자는 예. 방식이고 과거에 그런 안은 우리가 이전에 21대 국회에서 박성준 과방의 우리 간사가 네네. 비슷한 안을 놓았는데 뭐 그 부분은 협의할 틈도 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건 뭐 억지 주장이 아니 너무 터무니없는 법을 추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이란 이전에 우리가 했던 우리 선배동 의원들이 네. 합의해서 만든 이 법이란 체제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걸 정확히 잘 운용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동안 당장 대표적인 게 방송통신의 5인 구조를 지금 유지를 그걸 깬 게 누굽니까? 처음에는 물론 최민희 위원장을 우리 최민희 위원을 7개월 동안 정부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빌미가 되었지만
그로부터 국회는 3인의 추천 몫을 1년 이상 추천하지 않았거든요. 그중에는 우리 당도 한 몫 추천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그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또 그 문영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대행 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당시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을 물었어요. 아 좋다 7개월은 그렇다 치고 앞에 최민희 위원을 임명하지 않았던 거. 그럼 그로부터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왜 1년 동안 국회는 3명을 추천하고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네. 지금도 똑같은 유효한 것이고요. 민주당이 방송법은 바꾸지만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구성을 좀 권한이라든가 또 관할 대상을 조금 일부 변경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요지는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정상으로 해서 그것만 정상화되어도 모든 것을 정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고 그 5명의 방송통신위원이 그 협의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 평의를 통해서 방송에 적합한 정책 또 동시에 관한 규제 이런 걸 다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추천할 목을 민주당이 안 해주니까 우리는 우리 추천목도 못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최근에 그 대통령 추천목 한 분이 그만두셨거든요. 그럼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명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방송 정상화는 방송통신위원회 5인 구조 복원에 있고 거기서부터 정말 그 여당과 민주당이 방송에 우리 저 방송 이진숙 위원장 고사작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저런 지금 3개월 내에 방송사 사장 다 바꾸고 하니까 뭐 그런 이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사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점을 국민의힘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하셨죠? 저희들로서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법안의 문제를 제기할 테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리고 참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이 국회 운영을 선진화시키자고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 국회 선진화법을 해서 당시 우리가 다수당이지만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당과 수기를 하는 장치로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라든가 또 패스트트랙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다수당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렇게 정권 잡았을 때 지금 공영방송 심지어 민영방송까지도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는데 이래 갖고는 어떻게 우리나라 방송이 발전하겠습니까? 네. 자, 무력화 얘기하고 일방통행식 얘기하셨는데 정청래 신임 당대표 제1야당 국민의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표를 유독 예방 대상에서 뺐고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단히 독선적이고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이 많을 겁니다. 이건 독선도 이만 참 이런 말할 수가 없고요. 이런 행보가 계속되면 앞으로 어떤 전국이 펼쳐지고 정치적 이해득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야당은 지금 대선에서 패배하고 했습니다만 특히 통상과 경제의 위기 속에서 지금 여당이 진짜 잘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우면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정치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까지 와서 우리는 참 큰 죄책감으로 우리도 더 잘해서 국회에서부터 협치를 복원하고 하고 싶은 그런 열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통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하길 바라는데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뒤로는요 너무 반도체 경기면 우리 경기가 좋았습니다. 해마다 초과 세수가 100조씩 더 걸렸습니다. 그때 경제지 신문 보면은 삼성전자 이런 데가 매 분기별로 어닝 스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망쳐지고 그 당시에 온갖 또 독선적인 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임대차 3법 그래가지고 온 전세 대란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온 돈을 뿌려대서도 해마다 세수가 100조 초과 세수되니 지금은 세수가 부족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간신히 뭔가 경제를 운영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더구나 당장 관세율 15%도
과거에는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무관세였습니다. 네. 당장 수출에 타격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 경제인데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내수 경제가 어려운데 이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 대표가 내란 정당 해산 추진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 내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란 정당입니까? 그럼 민주당은 내란몰이 정당입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예컨대 마이클 샌들 같은 그 하버드 스캇 같은 경우도 지난 우리 계엄 파동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 회복 탄력성 이른바 영어로 리질리언스라 그럽니다. 네. 그 외국 사람들이 놀랬던 것은 우리 시민들의 위대한 힘도 그렇지만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했던 그 능력 그리고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남미라든가 무슨 다른 국가처럼 그 수렁에 빠지지 않고 그걸 재빨리 극복해내는 걸 보고서 특히 마이클 샌들 교수는 당시에 여당 의원들까지도 그 자당의 대통령이 시행한 그 계엄령에 대해서 신속한 해제 결의를 하고 했던 네. 것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또 하나 잊고 있는 사실인데 예. 그때 우리 당 의원들 다수가 못 들어갔지만 그 당사에 모여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그래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한 뒤에 네. 왜 대통령실에서 계엄 뭐 때문에 계엄했는지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무슨 안보 위협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때 있던 50명 당사에 있던 의원들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뒤에 한두 시간 뒤까지 전혀 청와대에서 어떤 뚜렷한 그게 나오지 않자 용산에서 이분들이 우리 당 이름으로 빨리 계엄을 해제를 하라. 대통령실에 촉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했는데 탄핵 과정도 그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계엄은 분명히 잘못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라 그래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제 퇴진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도록 가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고 해서 탄핵 절차로 부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때도 보면은 탄핵 소추를 완전히 난폭하게 해가지고 또 내란 수교를 했습니다. 내란 수교를 한 뒤에 그리고 우리 당을 내란 공범처럼 몰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테면 헌법재판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서 내란 수괴죄를 철회했습니다. 그렇게 우왕좌왕 온통 해놓고 내란몰이로 지금 국론을 통일하고 새로운 헌정질서를 조속히 여야의 협의를 통해 섭취를 통해서 더구나 우리 당도 당시에 굉장히 그 계엄에 대한 분명한 그 입장 그리고 또 이 빨리 그 정치의 복원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탄핵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 분열이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압도적 국면에서도 우리 당이 그렇게 지리멸렬 했는데도 왜 국민들이 50% 과반을 몰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 점을 잘 알아야죠. 지금 그 권력이 차면 기울고 달도 차면 기우고 권력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고 중요한 말은 민심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배를 뒤집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오만과 이런 편견, 독선으로 전국을 몰아붙일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예컨대 뭐 이른바 그 진보 언론들도 좀 협치를 거부하는 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이 뭐 독주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국민의힘이 워낙 잘 못하고 자중질환이 있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취급도 받고 또 이렇게 여론전을 펼쳐도 국민한테 잘 안 먹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민들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잘 뽑고 당의 스탠스도 제대로 이제 좀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전환길씨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과거와 좀 더 확실히 절연해야 된다. 새로운 혁신을 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그게 야당이나 아니면 여당이나 아니면 야당 일각의 프레임입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올해가 광복 80주년 아닙니까? 특히 올해가 8월입니다. 이 광복 80주년에 우리 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참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당원들은 정말 나라에 대한 걱정도 많고 또 지난 광복 해방 이후에 8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룬 대한민국의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빛과 그림자가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만 세상에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선진국을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참 우리를 보는데 거기에는 우리 지도자들 또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중 많은 부분은 사실은 우리 당의 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공이 컸습니다.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또 뭐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개 있었는데 참 부끄러움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몫입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 몫이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했던 우리 당원들이 참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생각하고 또 정말 분노를 넣고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 정말 참담하고 그래서 항상 저희들 다짐하는 것은 반성과 책임과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당이 이렇게 기울고 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삼권을 다 지다시피 흔들면서 오만과 편견과 독선으로 이제 뭐 야당 따위하고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당대표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의 반성의 시작으로 삼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아마 그런 반성의 시작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뭐 저 당원들이 좀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세요. 봅니다. 저희들은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당원들의 선택이 놀라웠습니다. 네. 예, 전당대회를 해보면은 항상 우리 언론의 추측이라든가 관측 네. 또 우리 당의 이른바 주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네. 이 80만의 당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리고 이 80만 당원 보면 수도권 중청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영남도 많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수도권 중청의 민심이 80%를 넘고 그리고 우리가 대선 총선을 보더라도 수도권과 여기서도 거의 뭐 10%포인트 미만으로 집니다. 예, 그런 상황이 무슨 이야기냐면 40% 이상의 그 우리 저 수도권 국민들 시민들도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국민의힘을 통해서 나라를 하기를 기대를 모았는데 저희들이 실망을 시켰죠. 그 실망을 적어도 실망에 대해서 크게 사죄하고 그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단초를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당 대표 체제, 당 리더십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뭐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께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위기에 빠진 당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혁신과 변화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편지 왔습니다.